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 CS6을 공부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브젝트 편집의 달인 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다양한 왜곡 툴들과 변형 툴 그리고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합치는 패스파인더 패널 등에 대해서 익혔었죠.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의 정렬, 그다음에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방법, 순서 변경 등에 대한 이런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익혀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다시피 좌측에서는 개미들이 막 흩뿌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개미들을 일렬로 그리고 균등한 간격으로 정렬을 시킨 모습이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냥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이제 정렬을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 패널에서 이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패널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고요. 또한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메뉴들 중에서 오브젝트 메뉴 부분에 보시면은 이 오브젝트에 관련된 모든 메뉴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레인지라고 오브젝트의 앞뒤 순서를 바꾸는 것, 그 다음에 그룹, 언그룹, 오브젝트를 그룹화 시켜주는 것, 락, 오브젝트를 잠궈서 또 작업을 못하도록 만들어주거나 풀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라는 메뉴 또한 존재하는데요. 이 클리핑 마스크라는 것은 한마디로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오브젝트가 틀이 되게 하고 그 틀을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다른 기타 오브젝트를 다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좌측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아트보드 바깥으로 오브젝트가 다 튀어나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다 튀어나가죠. 그때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아트보드 안으로 정확하게 정갈하게 다 들어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 튀어나왔던 부분들이 다 들어온 거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사각형의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전부 다 오브젝트를 집어 넣어준 결과인데요. 이와 같이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작업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기능이 바로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입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7을 사용을 하고요. 이 기능은 앞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많이 쓰게 될 그럴 기능이기 때문에요. 꼭 이번 시간에 잘 알아두시고 기억을 해두셔야만 합니다. 저희가 많이 이제까지 배워왔던, 익혀왔던 그런 학습을 토대로 하여서 일러스트 단축키를 잠깐 점검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다가 정리해놓은 모습인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이번 시간에 이제 관련된 단축키를 살펴보자면, 컨트롤 G라는 그룹화 메뉴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룹의 앞글자인 G를 따서 만든 단축키이므로 기억하시는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일러스트뿐 아니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컨트롤 G는 그룹화의 단축키로 해당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인 그룹 해제. 반대로 시켜주시려면 대부분 Shift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G가 그룹화라면은 Shift를 추가해서 컨트롤 Shift G를 누르면 그룹 해제가 되는 거죠. 또 오브젝트 잠그기라고 이번 시간에 작업을 할 것인데요. 잠그기는 컨트롤 숫자 2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브젝트를 이제 반대로 푸는 방법, 이것은 컨트롤 알트 숫자 2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잠금을 푸는 방법, 컨트롤 알트 2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는 컨트롤 숫자 7입니다.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해제한다. 컨트롤 알트 7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편집에 관련된 단축키를 이번 시간에 익혀두시면 좋겠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다 익혀봤던 그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단축키들을 눈여겨보시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빠른 작업 속도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일러스트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로 돌아오셨다면 준비된 온라인 AI 예제를 준비를 해봅니다. 자, 온라인 예제를 꺼내와 보시게 되면은 개미들이 줄지어 가고 있는데요. 개미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죠?
지금 개미를 클릭을 하나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요소들은 전부 다 잠금으로 되어 있네요. 자, 개미를 전부 다 일렬로 정렬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 바로 저희가 온라인 패널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가지 패널들이 있죠. 이 중에서 온라인이라고 A로 시작되는 패널이기 때문에 상단 메뉴에 위치해 있습니다. Shift F7 단축키를 가지고 있고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와 같은 온라인 패널이 바로 뜨게 됩니다. 여기서 온라인 패널을 축소 확장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축소된 모습이고요. 일반적인 상태일 때 모습은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고요. 한 번 더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세 줄로 확장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메뉴를 꺼내실 수가 있죠. 이렇게 꺼내어 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내가 정렬을 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두 마리를 선택을 해봅시다. 개미 두 마리 앞에 있는 두 마리를 선택을 했고요. 일렬로 맞추고 싶어요. 네, 여기서 온라인 오브젝트라는 항목 부분에 보시면은 앞부분이 세로 라인에 맞춰 정렬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가로 라인에 맞춰서 정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가로 라인에 맞춰서 정렬을 해준다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vertical align 탑을 하시면은 윗부분을 중심으로, 미드를 하시면은 중앙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바텀을 중심으로 하시면은 밑에 선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겠죠. 자, 저희가 가운데 있는 align center, vertical align center 메뉴를 클릭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두 개체의 중심점을 토대로 하여서 두 개체의 중간점에서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이번에는 뒤쪽에 있는 개미 3마리를 선택을 해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중간점은 맞았는데 이 사이가 벌어졌죠. 그럼 이번엔 가로 간격을 좀 맞춰봅시다. 가로 간격을 맞추시기 위해서는 바로 하단에 있는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 항목 중에서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은 Horizontal Distribute Center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은 3개의 오브젝트 간격이 맞아 떨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전체를 선택을 해봅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균등히 흩어질 수 있도록 Vertical Align Center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Horizontal Distribute Center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두 번의 클릭만으로 일렬로 기어가는 개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얼라인이라는 부분을 우측에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아트보드라고 전체적인 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작업 중인 요청이요. 그 아트보드를 중심으로 해서 정중앙에 오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라인 투 아트보드를 체크를 했어요. 지금 변경을 했죠. 이것을 체크를 한 상태로 정가운데 만들어주시면은 지금 아까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 아트보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중심이 정렬이 됐어요. 그 다음에 윗부분에서도 버티컬 얼라인 센터 하시게 되면은 아트보드를 중심으로 지금 정가운데로 정렬이 된 모습입니다. 반대로 탑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아트보드의 가장 윗면, 그 다음에 바텀을 해주시면 가장 아랫면, 좌측으로 해주시면은 좌측으로 전부 다 하나로 합쳐졌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개체를 여러분들께서 이 정확한 정가운데로 보내고 싶다, 혹은 정확히 제일 위나 우측으로 어떤 위치로 보내고 싶다 하시게 되면은 Align to Artboard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가운데로 이렇게 보내주실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온라인 기능을 익혀보았습니다. 자, 다음 예제로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group.ai 파일을 꺼내어 줍시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룹화, 잠금, 클리핑 마스크를 실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네, 이 숲이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하나하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있는 풀들을 보시면, 풀들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요. 풀들이 지금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지금 3조각으로 풀이 나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풀들처럼 어떠한 오브젝트를 같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그룹화 시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이 앞부분의 풀에 그 바로 뒤에 보시면은 또 다른 손가락 모양의 녹색, 연두색 풀이 있어요. 이 풀들을 따로 컨트롤이나 쉬프트 키를 누르시면서 다중 선택을 해봅시다. 지금 4개의 풀들이 선택이 되었죠?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오브젝트 메뉴에 들어갑니다. 오브젝트 메뉴에는 오브젝트에 관련된 메뉴들이 다 숨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위쪽에 보시면은 그룹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컨트롤 G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한 번에 묶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겉보기엔 변화가 없지만 클릭해 보시게 되면 4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번 이동을 해 보시게 되면 4개가 같이 이동이 되는 거죠. 이 풀도 마찬가지로 하단에도 3개가 같이 이동이 되는 것처럼 지금 묶였습니다. 뒤에 있는 큰 나무들도 같이 선택을 해봅시다. 뒤에 있는 큰 나무들 지금 2개가 있잖아요. 이 2개를 역시 Shift 키를 누르시고 2개를 같이 선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단축키인 컨트롤 G를 써볼까요? 컨트롤 G를 눌러보시면 지금 또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바운딩 박스 바깥에 또 다른 바운딩 박스가 한 덩어리로 나타나죠. 그룹화가 되면 네, 그 상태로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번에 2개 나무가 묶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2개의 그룹화가 된 그런 오브젝트를 그룹을 해제를 시키려면은 역시 오브젝트 메뉴에 들어가셔서 그룹 바로 아래에 있는 언그룹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단축키 Shift Ctrl G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룹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무는 움직여지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왜냐면 나무가 이렇게 배경인데 자꾸 움직여지면 다른 작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배경이 되는 오브젝트는 일반적으로 잠금을 해놓는 게 저희가 일러스트를 작업할 때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를 선택을 했다면 잠금을 시도를 해봅시다. 더 이상 선택이 안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오브젝트 메뉴에 들어가시고 여기서 락을 눌러주시면 락 셀렉션이 있습니다. 락 셀렉션 단축키 컨트롤 숫자 2죠. 이 부분을 클릭해주시면은 이제는 아무리 나무를 클릭해도 선택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클릭하시면은 다 선택이 되는데 나무는 방금 저희가 잠금으로 설정을 해놨으므로 이제 선택이 안 돼요. 이런 선택이 안 되는 부분, 보통 배경으로 저희가 만들어준다고 했고요. 이제 작업이 다 끝나서 이 배경에 잠금을 풀고 싶다 하신다면은 다시 오브젝트 메뉴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Unlock All 메뉴인 Alt Ctrl 숫자 1을 눌러주시면 잠금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잠금을 한 채로 진행을 시켜봅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오브젝트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이 곤충들이 지금 있는데 곤충들이 전부 다 제일 앞으로 나무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나비를 지금 풀 뒤로 좀 숨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나비를 약간 이렇게 크게 만들고요. 이 풀 뒤로 숨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조금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나비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어레인지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정렬이라는 메뉴인데요. 이것은 아까 좌우로 상하로 정렬했던 얼라인이랑은 다르게 어레인지는 앞으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 제일 뒤로 보내기, 제일 앞으로 보내기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어레인지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 단축키도 같이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Bring to Front로 해주시면 앞으로 가기겠죠. Bring to Front는 가장 앞으로 보내기, Bring Forward는 하나 앞으로 보내기, Send Backward는 한 칸 뒤로 보내기, Send to Back은 제일 뒤로 보내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Send to Back 메뉴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나비가 지금 풀 뒤로 숨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뒤로 보냈으니까 모든 오브젝트에 가장 뒤로 갔겠죠? 자, 또 다른 곤충도 한번 해봅시다. 왼쪽에 있는 무당벌레도 한번 저희가 그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무당벌레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상태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어레인지를 눌러주시고 가장 뒤로 보내기를 눌러주시면 뒤로 가서 숨은 걸 보실 수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미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제일 뒤로 보내기를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숨겨진 곤충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타난 곤충을 입체감 있게 조절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와 관련된 이렇게 직접
메뉴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아주 많을 때는 한 칸 위로 한 칸 밑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지금 보시는 화면의 오브젝트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이럴 때 좀 더 쉽게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레이어입니다. 자, 윈도우 메뉴에서 레이어를 꺼내볼게요. 레이어즈라는 패널입니다. 이것은 하나하나의 오브젝트의 구조를 나타내서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오브젝트 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레이어라는 것, 포토샵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기능이지만 일러스트에서는 화면 자체에서 오브젝트를 바로바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어라는 기능이 그렇게 복잡하게 사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레이어라는 기능을 오브젝트의 순서에 따라서 맞추기 위해서 또 오브젝트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레이어를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레이어를 꺼내보시면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장면을 만드시면은 레이어 1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 좌측에 보시면은 지금 작은 삼각형이 나타났는데 삼각형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게 즉 화면에 나타난 모든 오브젝트가 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브젝트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한 관리 창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레이어 1의 안에 들여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름만 적혀있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써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써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썸네일에 좌측에 역시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다라는 얘기는 확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소리겠죠? 확장을 시켜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클래스 444라고 풀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뭐죠? 네, 우리가 그 그룹화 시켰던 그 풀이에요, 풀. 그렇다면 그 위에 우리가 또 그룹화를 시켰던 그 풀도 역시 그룹 안에 들어있겠죠? 바로 하단에 그룹이라는 항목을 또 찾을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 그 해당되는 이름이 역시 그룹 안에 4개의 덩어리로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룹을 시키면은 이렇게 레이어에도 적용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리고 현재 제가 화면에서 이 폴드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레이어 부분에서도 그 레이어 이름 우측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가 두 겹이 돼서 나타나잖아요. 이때는 선택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파란색 사각형이 나타나는데 현재 선택되어 있는 그런 오브젝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는 그런 색상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내가 선택을 해주고 싶다면 여기서 동그라미를 한번 클릭하시면 겹 동그라미가 되면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룹 안에 있는 걸 따로 선택을 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이 레이어 부분에서 그룹을 확정시킨 상태로 하나의 풀에 우측에 있는 이 원을 클릭해 주시면 하나만 따로 화면에서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이렇게 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를 통해서 따로따로 잡아주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화면에서 그룹을 선택하신 채로 여기서 직접 선택 툴로 하나를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선택 툴로 작업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레이어에서 하나의 그룹을 클릭하던지 같은 그런 방법을, 같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룹을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은 저희가 요 앞에 그 그룹이 무엇인지 클릭을 해봅시다. 근데 클릭이 안 돼요. 이 경우에 보니까 썸네일 앞에 잠금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우리가 잠금을 표시했던 오브젝트. 네, 맞습니다. 바로 배경인 나무죠. 그래서 이 잠금 표시 왼쪽에 또 보시게 되면 레이어 창에서 잠금 표시 왼쪽에 보시면은 눈 아이콘이 있는데 이 눈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화면에서. 다시 클릭하시면 보이죠. 네, 이와 같이 레이어에서는 오브젝트를 보이고 보이지 않고 또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아까 우리가 오브젝트 메뉴의 락 단추를 눌러서 이 나무를 잠궈 주었죠. 근데 여기서 바로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선택이 되죠. 네, 여기서 눈 아이콘의 우측에 있는 잠금 부분에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자물쇠 모양이 생기면서 락 기능이 활성화되고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언락 기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게 오브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레이어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앞부분에 있는 풀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선택 툴로 저희가 풀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선택된 부분이 지금 이렇게 그룹 부분에 선택되었다라는 표시가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것이 선택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눈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이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 우측에 다시 한번 클릭해 주셔서 이렇게 자물쇠를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잠겨진 기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하지 않을 개체들은 전부 다 이렇게 잠궈 두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개를 잠그시려면 쭉 드래그 하시면 돼요. 클릭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그냥 또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하시면 여러 개가 잠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레이어 팔레트의 하단에서 Create New Layer라는 단추를 누르셔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레이어 2라고 새롭게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내가 Fly라는 이 파리를 카피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Fly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Fly라는 이 오브젝트를 밑에 있는 새 레이어 만들기 아이콘에 클릭하여 놓아주시면 카피된 레이어 2개가 보여지죠? 그래서 카피가 된 것입니다. 이 상태로 이동을 시켜보시면은 2개가 이렇게 카피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카피도 쉽고요. 하나를 삭제하기도 쉽습니다. 하나를 삭제하시려면은 레이어 하나를 선택하시고 하단의 아이콘에서 우측에서 보여지는 Delete Selection이라는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은 지금 그룹을 우리가 그룹 편집 모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나무 배경을 잠금을 해두었는데요.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 나무 그룹을 더블 클릭해 봅시다. 화면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 오브젝트의 편집 모드로 들어가죠. 네, 이 상태로 레이어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레이어에서 다른 모든 오브젝트가 보여지지 않게 되고 지금 해당되는 그룹에 관해서만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보여집니다. 즉 화면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레이어에서도 그룹 편집 모드 상태로 이런 개별적인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여지는 오브젝트만 레이어로 나타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상태로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화면의 상단에 있는 이 화살표 단추를 눌러주시면 한 레벨 바깥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이 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진다면 똑같은 이름의 그룹이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들어있는 이 그룹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이름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무라고 써주시면 바로 나무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돼서 우리가 한 번의 레이어를 보고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앞에 있는 작은 풀 역시 여기다가 작은 풀이라고 레이어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그룹 보시면은 가장 앞에 있는 풀이죠. 네, 잔디라고 이름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레이어를 관리를 해주시면서 레이어의 이름도 적절히 변경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그 오브젝트를 관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순서에 관해서도 저희가 오브젝트 어레인지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은 레이어를 통해서 구조를 관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무가 배경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곤충들이 앞에 있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무라는 이 개체를 레이어를 클릭하신 다음에 쭉 위로 드래그해서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위로 드래그하여 올려주시고 마우스를 놓습니다. 그러면 나무라는 레이어가 제일 위로 갔죠. 그 상태로 화면에서 보시면은 다른 모든 오브젝트들이 가려져서 밑으로 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나무가 어레인지에서 이 어레인지 메뉴에서 가장 위로 어레인지 메뉴를 통해서 가장 위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레이어 창을 통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레이어 패널을 잘 아시면 오브젝트를 관리하기가 아주 수월하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펴서 이제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오브젝트 메뉴나 마우스를 우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클리핑 마스크를 통해서 바깥으로 아트보드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간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 전체에 도화지 만한 전체 아트보드에 만한 크기의 사각형을 만들어 봅시다. 사각형 도형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서 왼쪽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렉탱글에 대한 대화 상자가 나타나서 수치를 정할 수 있는데요. 500포인트로 각각 가로 세로를 만들어줍니다. 500포인트로 만들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화면 사이즈랑 동일한 500포인트의 그 틀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틀이 가장 위에 와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그렸기 때문에 가장 위에 와 있고요. 만약에 가장 위에 오지 않고 뭐 밑에 와 있다 그렇다면은 이 레이어 창을 통해서 가장 위로 보내주셔야겠습니다. 레이어 부분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가 마지막에 만든 패스라는 이 오브젝트가 가장 위에 와 있는 곳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전체 선택을 해주세요. 잠금 부분도 이때는 풀어주셔야겠습니다. 전체적인 잠금이 없도록 전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Ctrl A를 누르셔서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오브젝트가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죠. 이때 오브젝트 메뉴에 들어가셔서 클리핑 마스크라는 메뉴 클릭을 해주시고 메이크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축키 Ctrl 숫자 7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눌러주시게 되면은 감쪽같이 아까 우리가 만든 사각형 안에 다 들어와서 바깥으로 이제 삐져나가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큰 사각형만 선택이 되고 안에 있는 내용은 선택이 되지가 않는 속성이 있고요. 레이어를 보시면 레이어 구조가 바뀌었죠. 레이어 1 안에 클립 그룹이라고 만들어졌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아까 그 패스는 클리핑 패스라는 레이어 이름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바로 틀이 되는 오브젝트입니다. 그 밑에 다른 오브젝트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때 다른 오브젝트들은 레이어에서 직접 선택을 해주시면은 개별적인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직접 선택 툴로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클리핑 마스크는 가장 마지막, 작업이 다 끝난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클리핑 그룹을 하는 것까지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시간까지 오브젝트 관리에 대한 모든 수업을 마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